자, 요거부터죠. 3번부터 봅니다. 그 삼각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그럼 그려야 돼. 근데 그릴 때 웬만하면 문제에서 준 정보를 토대로 그리는 게 이쁘겠지? 각 A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60도. 가 보이게 일단 그리자고. 이렇게 60도쯤 이렇게 되게. 여기 A야. 그래서 이거 마주보는 요 길이가 5인 거야. 그럼 B를 어디로 할 거냐면 뭐 B 이런 데로 놓을게. 그럼 여기가 4겠지. 마주보는 여기. 그럼 얘는 당연히 C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코사인 B의 제곱값이 필요하거든. 자, 우리가 지금 이 각을 알고 있어. 얘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봐봐. 한 내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나오는 값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요렇게랑 같은 값이거든. 뭐가 같은 거냐면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5가 사인 B분의 4랑 같은 값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넘기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사인 B가 누구냐는 질문에 4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를 곱하고 거기에 5까지 나누면 되지 않을까? 인 거죠. 괜찮아요? 이러면 되겠어. 인 거야. 그럼 사인 3분의 파이가 몇이냐라고 하면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거기에 5분의 1까지 싹 정리하면 되겠네. 약분할 거 약분해줘. 5분의 2 루트 3. 이게 사인 B 값이다. 근데 코사인 B의 제곱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 나와. 그러면 코사인 제곱 B 값은 1에서 사인 제곱을 빼면 되거든. 25분의 12를 뺀 값. 그래서 25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제 아는 내용들을 갖고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가 3번 문제. 사인 법칙이죠. 4번 문제를 좀 보시면 여러분도 혹시 모르겠는데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너네 봐봐. 나 이거 지금 며칠째 입는 줄 알아? 알아요? 세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열흘째 되는 것 같다. 계속 이거 입고 다녀. 왜냐면 너무 입기가 좋아. 낮에는 더우니까 열고 있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닫고 있어. 그럼 되게 좋거든. 또 학원에서 준 옷이기도 하고. 이거 지금 며칠째 입고 있어요. 근데 다들 크게 관심 없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 좀 많이 달라요. 어제랑 많이 달라. 왜냐면 오늘은 또 비가 오고 막 습하면 머리가 되게 꼬불꼬불해지거든. 근데 너네 큰 차이 못 느끼잖아. 나는 되게 크거든. 근데 남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러든가 말든가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무튼 크게 관심 없으니까 당당하게 다니세요. 네. 자,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그 C1이라는 원이 있고 C2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분 AB가 있는데 그 12예요. 이 두 점에서 만나죠. 이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 AB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불러. AB를 공통현이라고 부릅니다. 두 원의 공통된 현이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하죠. 우리가 고1 때 막 공통현의 방정식 이런 것도 막 배우고 했을 거야. 아무튼 자 AB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30도다. 반지름의 길이를 R1, R2라고 해달래. 자,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달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봐봐. 첫 번째 원 보이시죠?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보입니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상황이지? 맞아? 외접원이 언급됐어요.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수위 맞니? 자, 사인 법칙 쓸 거야. 그럼 왼쪽에서 봐봐. 사인 법칙 쓰자. 여기 10이 알잖아. 그럼 봐봐. 한 내각이랑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어.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했으니까 사인 법칙 쓰는 거 맞잖아. 그럼 사인 60도분의 12가 뭐와 같아? 이 삼각형 외접원의 지름과 같죠. 2R. 맞니? 그래서 사인 60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12가 2R1이랑 같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서 보면 30도 있고 마주보는 변 10이 있잖아요. 사인 30도분의 12가 2R2랑 같을 거야. 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 됐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서 자 사인 60도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2분의 루트 3이죠. 그거분의 12. 그럼 몇이에요? 이거 루트 3분의 24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사인 30도는요 2분의 1이죠. 그거분의 12. 그럼 몇이야? 24. 그럼 2R1이 루트 3분의 24니까요. R1은요. 루트 3분의 12라고 할 수 있고요. R2는요. 12라고 할 수 있겠지? 됐죠? 자 이제 뭐 하면 돼? 제곱 더하면 돼. 자 제곱하면 3분의 144. 여기는 144. 제곱한 값이니까요. 그럼 결론은 3분의 이거 잠깐만 3 곱해서 쓰면 144에다가 4 곱하면 되네. 4개 있는 거네요. 3분의 잠깐만 이거 약분되는데? 약분까지 할게요. 4, 3, 12, 8, 3, 24네. 그럼 48 곱하기 4니까요. 8, 4, 32, 4, 4, 16, 192. 답입니다. 끝. 여기서부터는 연산이죠.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쓰시면 됩니다. 라는 문제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지금까지 찍어놓은 영상이 일단 2개밖에 없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잘 보시면 되고 그거 문제가 1시간을 안 넘어. 다 30분, 40분대예요. 빨리 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5번입니다. AB 더한값, BC 더한값, CA 더한값이 6대 7대 9라는 비율 관계를 줬잖아. 그럼 사실상 비율 관계를 줬을 때 우리가 얘를 빠르게 등식으로 바꿔보죠. A 플러스 B가 6K면 B 플러스 C가 7K라는 뜻인 거야. 비율 관계가 6대 7이니까요. 그리고 C 플러스 A는 9K라는 거죠. 6대 7대 9니까요. 끝. 빨리 봅시다. 다 더하면 A가 2개, B도 2개, C도 2개 한 값이잖아. 다 더한 게 몇인데? 22죠? 그럼 하나씩만 더하면 11이겠네요. 11K. 그럼 알죠? A, B 더한 게 6이었으니까 C가 누구였다? 5K였다. B, C 더한 게 7이었잖아. 그럼 A가 몇이었다? 4K였다. 됐죠? 그러면 C는 C는 5K. B는 몇이었을까? 2K겠네요. 되니? 그럼 다 더하면 11K 맞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거 물어봤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몇이에요? 물어봤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이 얘기했죠. 사인 A는, 사인 B는, 사인 C의 비율은 A 대 B 대 C 세 변의 길이에 비와 같다. 그럼 다시 말하면 2K 대 4K죠 A가. 다 했습니다. 4K 대 2K 대 5K와 같은 거다. 그러면 양변 K 나눠서 4대 2대 5라고 말하면 되겠죠? 끝. 답입니다. 됐을까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말해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이거든?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그냥 들으면서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외우냐라고 하면 사실 또 외울 것도 딱히 없어. 자, 삼각형이 주어져 있어. 삼각형을 조금 이렇게 그려볼게. 둔각 형태로 좀 그려볼까 해요. 자,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적하게 그릴게요. 자, 여기가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약속했죠? 마주보는 여기 길이가 A입니다. 마주보는 요 길이가 B인 겁니다.
마주보는 요 길이가 C인 거예요. 자,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부터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어.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밑변을 누구로 설정할까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자, 일단 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에다가 밑변을 곱하고 그리고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밑변이 누군데요? 라는 그 질문에 내가 만약 이 A를 밑변으로 설정하면 그 순간 높이는 뭐가 돼? 이 점 A에서부터 BC의 수선의 발을 내리긋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그럼 선생님 만약에 내가 B를 밑변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B를 밑변으로 놓으면 요 각 B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리그은 다음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밑변으로 놓냐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높이가 계속 바뀝니다. 맞니? 어떻게 돼요?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 그럼 자, 첫 번째 상황 볼게. 내가 밑변을 A라고 설정을 해볼 거야. 그럼 그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A야. 그때 높이를 H라고 지금 문제에서 써놨어. 그럼 난 이 H가 누군지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이 H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각이 보입니다. 각 B가 보이죠? 그럼 봐. 이 각 B를 가지고서 H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야? 사인 값이죠. 사인 B는 B변분의 높이 C분의 H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양변에 C를 곱하면 H를 나는 C 곱하기 사인 B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받아들일까? 괜찮아요? 이거 좀 따라하고 있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보는 거? 괜찮아? 그러면 야, 요 H 자리에다가 C 곱하기 사인 B를 쓰면은 그게 넓이겠네? 맞아. 2분의 1 AC 사인 B야. 이게 넓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봐. 2분의 1 하고요. AC, 요 A하고 C 두 변의 길이를 곱해요. 그리고 사인 B죠. 이 B는 누구야? AC 둘이 이루는 각이야. 맞아? 그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돼.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두 변을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한 다음 2분의 1 때려? 삼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중3 때 삼각비에서 배웠다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바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해봐야 되겠지. 그럼 내가 밑변을 A가 아니라 이번엔 여기 B로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밑변이 B일 때는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여기를 편의상 이번엔 H라고 다시 설정해 볼게. 됐지? 자, 그럼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예요. 높이는 H입니다. 됐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요 H 길이가 필요해. 근데 또 봐봐. 요 각 C를 딱 기점으로 해서 요 직각삼각형이 보이는 거지. 그럼 각 C를 가지고 H를 말할 수 있다? 왜? 각 C 입장에서 H는 높이거든. 빗변분의 높이. 맞아? 사인 C 값은 A분의 H랑 같은 값일 거야. 그럼 H를 우린 뭐라고 말하냐? A에다가 사인 C를 곱하네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2분의 1. 자, A하고 B를 곱한 게 보이죠? 거기에 사인 C 곱한 것도 보일 겁니다. 됐어? 그럼 이게 또 마찬가지. A, B, 이렇게 두 변. 각 C의 사인 값, 각 C가 어디 있어? A, B 사이에 끼어 있어.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넓이 말할 수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선 긋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더. 2분의 1 BC 사인 A도 있겠구나.
왜? BC 두 변각 끼인각 A. 맞니? 선생님 이렇게 말해도 돼요? 증명 과정 똑같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라는 질문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 넓이 구할 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근데 두 개는 변으로 오고 하나는 각으로 와. 사인 값으로. 됐어? 됐어? 그럼 우리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선생님 이거 둔각인데요. A는 둔각인데 이거 괜찮나요? 상관없죠. 어차피 사인 값은 양수니까. 받아들일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울지 마. 됐지? 자, 그러면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를 잠깐 해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을 배운 적이 있거든. 내접하는 원의 중심하고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배운 적이 있어. 그때 이 내심에서도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할 거거든. 근데 이거 되게 자주 써. 교재에도 이게 나와 있어. 이 3번에 있을 거야. 62페이지에 3번에 있어요. 그거 별표 좀 쳐놔. 애매하다 싶으면 이걸 쓰는 문제들이 되게 종종 보이는 편이거든. 별표 하나만 써주시고. 자,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이렇게 원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고 씨. 요렇게요. 자, 여기가 A, B, C인 삼각형이야.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을 내심 I라는 문자를 이렇게 써서 얘기해요. 참고로 외심은 O로 써요. 아웃사이드랑 인사이드 두 개거든. I라고 씁니다. 자, 이때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질들 몇 가지. 이 원이랑 삼각형이랑 만나는 이 접하는 접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내 접하니까 접점이 있을 거잖아. 자,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알죠? 여기 길이랑 요 길이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를 증명해줘라고 하면 자,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리꽂고요. 접점까지 내리꽂으면 수직이 될 거예요. 됐지?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C까지를 딱 이어버리는 이 순간 왼쪽과 오른쪽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죠. 빗변이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죠.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형 넓이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면 돼. 두 변각 끼인각 있을 때, 그리고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요 정도. 그리고 특히 얘는 되게 자주 보여. 해로는 딱히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있구나 하고 우린 실제로 그냥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뒤에서 얘가 나와요. 너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지? 그러면 너 사각형 넓이도 구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 사각형의 넓이. 이것도 중학교 때 본 거야, 사실상.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사각형 중에 평행사변형을 물어보거든.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봐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어. 그리고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야. 그리고 요 한 내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렇게 줄게. 그러면 사각형이라는 건 사실 대각선으로 잘라버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 여기를 잘라버려. 그럼 여기 삼각형이잖아. 그렇지? 두 변하고 끼인각을 알고 있는 삼각형이야. 넓이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2분의 1 A, B 끼어있는 각의 사인값. 이렇게. 근데 그게 몇 개야? 두 개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2배 해주면 돼. 이게 넓이야. 됐죠?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에 친구들 있죠? 뭐 마름모라든가 이런 친구들. 어차피 마름모가 뭔데? 평행사변형 중에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마름모거든. 그러니까 마름모도 똑같은 패턴으로 구할 수 있어. 대신 마름모는 좀 다른 게 있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제 수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들어간다는 거. 듣고 있어요? 이 정도야. 근데 이제 어떤 것까지 물어보냐면 평행사변형 말고 그냥 사각형도 물어보거든. 직사각형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사다리꼴도 아닌 그냥 사각형. 그 그냥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내가 일단 보여드릴게. 자, 그냥 사각형을 대충 그릴 거야. 그냥 사각형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냥 사각형이야. 이렇게. 야, 이 그냥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면 이 작업을 좀 해주면 돼. 얘를 평행사변형처럼 바꿔서 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 이 아이디어가 중학교 때 이미 나왔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각선을 긋습니다. 됐죠? 그리고 자, 이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그어요. 평행한 선을 그어요. 요 세 개가 평행한 겁니다, 지금. 됐죠? 그 다음 요 대각선이랑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그럼 요 세 개가 역시 마찬가지 평행한 상황입니다. 받아들일까? 그럼 봐. 내가 지금 새로 그린 이 큰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맞아? 그럼 나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 어디가 필요하냐면 요 길이가 필요해. 요 길이가 필요해. 그리고 끼인 이 각이 필요해. 그럼 얘네가 누구냐? 요 대각선이야, 대각선. 두 대각선의 길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 요 끼인 각은 봐봐. 어차피 얘랑 같은 각이죠. 맞아?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필요해.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필요해. 그러면 넓이 구할 수 있어. 자,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죠. A, B. 자, 이 각이 세타면 사인 세타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근데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뜻한다. 그럼 안에 있던 원래 있던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에요? 라고 했을 때 자, 왼쪽에서 여기 보면 이거 평행사변형이죠. 대각선 잘랐지? 우리는 이쪽만 보는 거야.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잘랐죠? 이쪽만 보는 거라고. 여기도 평행사변형에서 반 잘랐잖아. 이쪽만 볼 거고 이쪽만 볼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평행사변형에서 절반만 보는 거지. 절반만 보는 거고 절반만 보고 절반만 보니까 이 전체 몇이야? 절반을 보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모양을 보면서 어머 야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시면 조금 다른 건 뭐다?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야 하고
그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쓴 식이 다음과 같아. 근데 얘가 공교롭게도 뭐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됐습니까? 납득이 될까요, 공식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사인 코사인 법칙에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됐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3단원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게 되는데 연습 문제를 계속 드릴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문제들을 드릴 겁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되고 문제 푸셔야 돼. 계속 강조해.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설명을 하면 잘 들어야 돼. 딴 생각하시면 안 돼. 졸면 안 돼. 들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지 생각하셔야 돼. 논리적인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충분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익히셔야 된다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마찬가지 생각하셔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들은 사실상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럼 문제 또 계속 풀어보러 가봅시다. 자, 교재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삼각형이 있어요. BC 길이, CA 길이, 그리고 각 C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삼각형 얘기를 했으니까 그림을 그리자고. 각 C가 6분의 5파이죠. 그럼 대단히 큰 각 아니야? 둔각이잖아.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 그럼 150도 정도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웬만하면 각이 잘 보일 수 있게 이쁘게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150도인 내각이 보이는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150도니까 한 이 정도는 이렇게 넓게는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C가 되겠죠? 이 둘을 이어주면 그게 A, B일 겁니다. 자, 여기가 A, 여기는 B, 여기를 C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B에서 C까지의 길이, 이 길이가 8인 거고 C에서 A까지 길이, 여기가 12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150도 6분의 5파입니다. 너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줘 라고 물어봤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잖아요. 넓이 바로 말할게요. 넓이는요. 2분의 1에 8과 12를 곱하고 끼인 각 사인 6분의 5파이를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정리합니다. 6, 8에 48 사인 6분의 5파이. 자, 사인 6분의 5파이는요. 파이만큼 갖다가 6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 그럼 2, 4분면에 있겠죠? 사인 물어봤으니까 양수겠지? 그럼 결론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은 값일 거야. 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인데요? 2분의 1. 그래서 결론 2분의 1로 해석하면 되겠네. 24가 답입니다. 자, 각변한 얘기가 이 정도는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머릿속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 원리를.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자, 계속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리시고 얘기해 주세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AB의 길이가 3이고 AC의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아우 가려워. AB, AC 위에 있는 점 D2가 있습니다. 자, 문제 봤더니요. 이 선분 D2가 이 D2라는 이 선분이 전체 넓이를 뭐 하냐면 2등분한대요. 반으로 똑 잘랐다는 뜻이야. 그때 너 요 AD 길이하고 AE 길이를 뭐한 값, 곱한 값을 구해줄래? 라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 일단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니? 라는 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대신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디 몰라요? 각 A를 몰라요. 각 A만 내가 알 수 있다면 이 넓이가 누군지 말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럼 내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말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ADE.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전체 넓이의 절반이겠지. 맞아?
그럼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그게 전체 넓이의 딱 반이더라 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고 문제에서 말해준 게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해준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세울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그러면 자 봐봐. 각 A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타라고 놓을게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요.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3, 12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지? 두 번째, ADE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AD 길이 곱하기 AE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맞잖아. 이루는 각이 똑같은 각이니까. 근데 이런 얘기했죠. 자, 요 넓이는 이 전체의 몇이야? 절반일 거라고. 왜? 얘가 넓이를 2등분 했으니까. 맞아? 전체 넓이의 절반이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넓이의 2배 하면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넓이의 2배 하면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때 얘가 쓰는 식은 이거겠네요. 자, 여기 정리합니다. 6 사인 세타는요. 여기 2배 합니다. AD 곱하기 AE 곱하기 사인 세타랑 같은 값. 맞아? 양변에 사인 세타 약분해 주시면 AD와 AE를 곱한 값이 6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AD 길이가 몇이고 AE의 길이가 몇인지는 우리 모릅니다. 몰라요. 딱 하나로 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곱한 값은 항상 6으로 일정하겠지? 그래야 넓이가 절반이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 구하는 공식 갖고 지금처럼 유도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요. 자, 삼각형이 있고요. A가 5고 B가 8이고 넓이가 10루트 3이라고 했다. 이때 너 C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그려봐야 될 거야.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길이 2개밖에 모르니까 뭐 5인애랑 8인애 이렇게 그려놓을게. 뭐 여기가 5야. 이게 A죠. 여기가 8이야. 그럼 여기가 B인 거죠. 여기가 C겠지. 여기가 C.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C라고 하자. 인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 C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다 지금. 근데 넓이를 줬어. 자, 넓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다고. 아, 그럼 두 변 5하고 8 알죠? 끼인 각 C의 사인 값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왜? 넓이인 10루트 3은 2분의 1에다가 둘이 곱한 값 40 그리고 끼인 각의 사인 값 사인 C를 딱 계산하면 나오는 값이잖아. 그럼 여기가 약분되면 20이고요. 양변에 20 나눠주면 사인 C가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거든.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라는 그 말을 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야, 2분의 루트 3 나오는 C값 예각입니다. 누군데요? C는 몇 도라는 거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나와서 몇이니? 60도. 3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죠? 우린 각 C의 크기를 알아요. 3분의 파이야. 그럼 그리고서 물어본 게 뭐야? 너 C 길이 구하래. 그럼 봐봐. 두 변하고 끼인 각, 두 변과 한 내각을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뭐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형화돼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C제곱은 제곱 더한 값 64하고 25 더한 거에서 둘이 곱한 거에 2배를 빼죠. 마이너스 80 코사인 3분의 파이 값. 됐어요? 코사인 3분의 파이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요. 89 빼기 2분의 1이니까 40 뺀 거네. 몇이야? 49네요. 됐지? 야, C제곱이 49야. C 몇이니? 7이었다. 됐습니까? 끝났어요. 괜찮아?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못 외웠는데? 라고 하시면 다시 연습해야 돼.
눈으로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연습해야 돼요. 그 구조와 패턴은 어렵지 않게 생겼거든, 공식들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된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AB가 루트 3이고 AD가 루트 2고 각 A가 3분의 2파이인 평행 4변형이 주어져 있어요.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자, 공식 바로 넣으면 되겠죠. 평행 4변형 넓이는 자 2분의 1 안 해요. 어떻게 돼? 넓이는 둘이 곱한 값 루트 6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 말하면 되겠지. 3분의 2파이. 이거 사인 값 말해줘. 자 3분의 2파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파이만큼 갖다가 3분의 파이 뺀 거잖아. 2, 4분면이네. 사인 값 양수겠네. 그럼 사인 3분의 파이 말하면 되는 거지. 사인 60도 값 말하면 되는 거지. 2분의 루트 3이죠. 루트 6에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면 되는 거잖아.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답입니다. 됐을까요? 끝. 이 정도야. 받아들여요. 자, 그럼 5번 문제로 가볼게요. 5번 문제. 5번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사각형인지 여러분들이 그냥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면 안 돼. 준 정보를 잘 봐야 돼. 무슨 사각형이야? 나도 몰라. 정보가 없어. 그냥 사각형이래. 근데 대각선 길이가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고요. 대각선이 서로 이루는 각이 3분의 파이라고 줬거든. 그 말은 뭐다? 아, 이 대각선이랑 평행하는 선들을 이렇게 그으면 네가 평행 4변형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평행 4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 뭐 하면 돼? 2를 나누면 돼. 됐니? 그럼 이거를 공식화해서 바로 얘기하면 이거죠. 2분의 1 대각선 둘이 곱한 값 6, 4, 24 거기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 됐죠? 몇입니까? 12에다가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죠? 2분의 루트 3 곱한 거지. 6 루트 3이 문제에서 말한 넓이가 될 거고요. 이거의 제곱을 말하래요. 36에다 3 곱하죠. 108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지금처럼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자, 나머지 문제들 1차 확인 문제 푸는 거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 거기서 나오는 삼각형과 사각형에서의 넓이 정도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풀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잘 보시면서 안 되는 거는 많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됐을까?